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한 우리 증시.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자,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좀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움직임들이 연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저희는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국채 금리가 좀 진정세를 보여주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여태까지 좀 무거운 움직임이었던 기술주들 반등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게다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게 8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좀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주요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 흐름은 모처럼의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장주 군에서 먼저 반등이 나타났고 유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퍼스솔라 같은 경우가 5년 내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가 5%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부분은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해외 증설 이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시세가 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약간은 우려가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 사이클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에서 긍정을 확인했고 이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직 이 증설분을 반영을 해 보더라도 수급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되려 상승으로 화답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현상이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직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는 수급적인 이벤트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쿼드러플 만기일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쿼드러플 만기일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 옵션의 만기도 있지만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함께 만기에 도래돼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이러한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먼저 받아왔었고 미리 좀 이 파생 포지션의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 오늘은 되려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은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수급적인 면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현물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은 좀 덜어내고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 수급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만기의 영향으로 이러한 외국인 매도가 추가로 나타난다고 하고 좀 다음 주에 거래소 기준으로 종가 기준 한 3천억대의 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좀 시장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까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가야 되는 업종이 있고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데 그 업종상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강했던 그 원전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는지, 지금 구간에서 모멘텀이 소멸된 게 없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증시, 더군다나 이제 추석 연휴까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무래도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를 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출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주도주로 강력하게 올라와 있는 게 태조 이방원이고 저희도 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태조 이방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원전 관련주들 다소 좀 조정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단기 과열의 끝에 직면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수 레벨이 2,400대까지 한번 하락을 했고 이 구간 아래에서는 기존의 주도 업종인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욕구가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종목 블록딜 이슈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논외로 접근할 수 있겠고 일정지였던 BHI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15% 정도의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주도 업종군에서 종목 같은 경우는 15% 이상의 주가를 훼손하고는 방향성을 다시 모색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15% 조정이 나온 구간부터는 다시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지금 현재 좀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좀 조정을 받게 되는 이 구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주도 지금 원전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이은 수주 소식에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치솟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하지만 방산도 오늘은 좀 조정 장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산 관련주들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정 부분에 대해서 매수 단가를 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매수 단가라고 하면은 무작정 이 특정 레벨 같은 경우를 정하고 여기에서 한 번에 전체적인 매수를 집행하기보다는 좀 구간별로 나눠서 대응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55,000원대 이제 접근 가능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감안해 보면 한 15%대 정도의 구간에 부합하는 수치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는 그래도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업종의 변동성이 확산되고 있어요. 업종 내에서도 전부 다 종목의 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깝게 수주의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이 필요하겠고 방산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그러한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경우를 55,000원대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55,000원대에서는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라인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슈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당장 오늘 우리가 장을 마치고 나면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밖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핵심 이벤트들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딱 포인트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22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쉽게 금리를 손댈 수 없는 구간까지 와 있어요. 통화의 변동도 워낙 큰 상황이고 이 통화의 변동 안에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 즉 미국 재무부의 스탠스는 톤이 강하기 때문에 좀 유로존 같은 경우는 금리의 톤이라든지 그 요소에 대해서 발언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요소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추석 이전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매수 같은 경우에 톤을 조정을 하려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종목의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주목하고 연휴 전이니까 시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수적인 톤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우리가 쉬는 동안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좀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늘 언제나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있어 왔던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장도 그래서 좀 장 막판이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 이 장기 휴장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장 막바지 그리고 또 다음 주 연휴 이후에 이 증시에서의 유의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에요. 어제 역외 환율로 보더라도 가격적으로는 한 1,39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환율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조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이 점은 외국인 매도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좀 연속적으로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점, 이게 만기를 포함하더라도 약간 선물옵션 포지션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좀 하방에 대해서 압력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점은 첫 번째로는 환율의 추이에 대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1,400원대를 돌파한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지수는 2,300대 중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하고 좀 여기에 연결해봐서 유가 같은 경우가 어제 좀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이 변동 같은 경우가 하루에도 5%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톤까지라고 하면은 70불 중반, 70불 초반 이 정도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군에서 가격의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 점까지 함께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톤은 시장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아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휴일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하는 점,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연결해서 바라볼 점은 그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거래소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계속 출회가 되는지 여부의 체크 필요. 구체적으로 그 주도 업종군 같은 경우 지금 한 15%대의 조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손절 물량도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까지 함께 생각하고 수급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더군다나 유가와 환율의 이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 우려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증시의 주도주로 이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연휴 이후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지수 레벨에서는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가 먼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지수군에서는 좀 미리 레벨이 낮아졌던 성장주 같은 경우, 오늘 예를 들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시장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관련해서 종목들 지금의 주도주 군이었던 태조 이방원군도 함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시장 특성이 2차전지 소재 쪽은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업종별로는 체력이 남아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러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연출이 될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외면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금 주가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한 1에서 2%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짧게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좀 저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부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열어두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들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연휴로 쉬고 있는 동안에도 ECB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쉬고 난 이후에 장 문을 열게 됐을 때 환율이 또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휴 이후에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ECB의 정책 발표 이후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말일로 가면은 FOMC 회의도 이제 다시 열리게 되고, 그러면 좀 통화의 방향도 다시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 환율 같은 경우는 신흥국단까지 함께 비교를 해보면 강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한 흐름이라고 하면은 달러의 강세겠죠. 그러면 그 시총 상위에서는 좀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셀 업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종목이 있겠죠. 그런 종목을 체크하고 좀 방어적인 성격까지 가미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환율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대표적인 종목들인 이 기술주들의 타격도 좀 심한 상황인데요. 연휴 이후에 기술주들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맞아요. 기술주 같은 경우가 좀 나스닥 시장의 조정이 한 7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함께 연결해서 좀 성장주군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로 챙겨볼 필요,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또는 좀 여기에서 세론이라고 하죠. 시장이 지수가 한 2,300대 중반까지 좀 매도가 과하게 나오는 그러한 구간에서 성장주 같은 경우 낙폭 과대 정도, 이 말씀을 두 번째 또 드리는데, 낙폭 과대 쪽으로 턴이 될 수 있는 점, 그 정도까지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막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전부 열어두기보다는 조금은 확인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단으로 봐서도 아직 그 시총 상위 IT주들이죠. 그쪽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재고와 관련된 이슈도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해소를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고 재고 이슈가 해결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관망, 이 두 가지 단어로 함께 시장을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를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연휴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시장 대응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 때문에 연일 좀 오름세를 보여줬던 자동차주들, 오늘은 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연일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차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기아도 2%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수 방어적 성격을 먼저 가미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수 방어적 성격을 고려하고 여기에서 또 환율 상승을 하면서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함께 시장의 결을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미리 좀 강했어요.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도 미리 강한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시장의 특성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다만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응할 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동차와 같은 종목은 그래도 관심권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투자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해 봤을 때 낙폭 과대주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힌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느 한 곳에 바라보기보다는 시장 좀 넓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미리 좀 더 주목해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자동차 업종을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뒷받침도 되는 요소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체력도 있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 연결해서 낙폭 과대군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만 원 이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단가로는 9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이 이슈도 오늘 좀 핫 이슈인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이폰 또 새로운 제품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좀 귀여운 도발도 했더라고요. 접힐 수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이런 이야기로 미국 트위터에서 좀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 자, 삼성전자와 이제 애플 아이폰 신제품으로 돌격을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작이 나오게 돼서 더욱더 궁금한 상황인데 이 두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승기를 잡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지금 어느 쪽을 좀 더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일단 모멘텀의 출현이 아이폰 쪽이 먼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장의 반응이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차기작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조금 뒤에 또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후발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 놓고 다만 신작의 공개 시기에서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강했던 요인 뒤에는 좀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고 지금은 좀 시총 상위주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뭔가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총 상위주 군들 중에서 모멘텀과 함께 플러스 될 수 있는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일본 기업과 함께 조인트 벤처 형성을 했고 이게 최초의 사례입니다. 즉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라는 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 전까지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좀 절대 주가는 떠 있기는 한데 시장 조정과 함께 살펴보는 대표적인 시총 상위주는 LG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시장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휴 이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저희가 좀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이후, 이 연휴 이후에는 변동성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투자 포인트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미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기는 한데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파생 주식들까지 같이 다 오르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까지 둔화되면서 신속한 완전한 추세 반전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 환상 코스피는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예상 이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되는 업종이 기계하고 이 운수 장비, 자동차 쪽 업종으로 좀 압축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와 그다음에 그 폐배터리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그 폐배터리 관련주가 남한 주식이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조선,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9월 14일 날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16일 날 한국의 8월 고용 동향이랑 그다음에 8월 수출입 물가지수 요거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9월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아마 8월 16일 날 같이 확인하시면 이때일 이후로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지표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9월 16일에 나오게 될 우리나라 8월 고용 동향, 또 8월 수출입 물가 지수 이런 지수들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스탠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아이폰 신제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폰 14 판매 호조 전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TF 요즘 정말 많은 관심들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최초 로봇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덩달아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중동시장 공략 소식도 지금 현재 이슈로 올라와 있고요. 풍산, 방산 사업의 물적 분할 이슈도 역시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환율 계속해서 1,38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항공주의 환율 타격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이 동남아 모객 확장 이슈도 지금 현재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로보티즈,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로보티즈, 대한항공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 소식인데요. 특징주로 BH 뽑아주셨는데요. BH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BH는 고입니다. 이 애플 아이폰 14가 나오기 전부터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아이폰 14가 그 판매량 상당히 초반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또 상당히 특징적인 게 이 아이폰 관련돼서 가격을 올리질 않았거든요. 가격을 동결하면서 오히려 그 프로 모델, 고가형 프리미엄 폼이 점유율이 60%까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H의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삼성 전기가 FPCB 사업부, 그러니까 저마진의 FPCB 사업부를 철수함에 따라 BH가 상당 부분 반사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반사 수혜를 BH가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단에서도 3분기 매출액은 4,400억 가까이,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8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35%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초기 물량이 이런 판매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 아이폰 13의 초기 물량이 2,500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지금 3,500만 대까지 30% 가까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폰 외에 지금 2024년 북미 고객사형으로 태블 PC하고 노트북 쪽에서도 실적 모멘텀을 확보했다. 왜냐하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나가는 RF PCB 같은 경우에 경쟁사의 조달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이 부분을 BH가 커버하는, 그러니까 경쟁사의 물량까지도 커버하는 분량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배터리에 들어가는 삼성 SDI,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에 모두 들어가는 배터리와 FPCB의 매출이 60% 가까이 증가한 4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배터리에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로부터 차량용 휴대폰 무선 사업부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돼서 올해 흑자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PER 단에서 지금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여전히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BH 고 의견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ETF가 이르면 이달 출시될 거라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로보티즈를 뽑아주셨는데요. 로보티즈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로보티즈는 고입니다. 로봇 관련된 회사들 대부분 적자 회사가 많고요.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 매출이 상당히 적은데요. 과거에 SPG라는 회사는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고 로보티즈 역시도 이 감속기와 제어기를 만드는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보티즈 또한 아까 말씀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삼성자산운용사에 처음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ETF가 나올 경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타 자산운용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로봇 관련된 ETF에 반드시 이 로보티즈가 포함될 경우 수급상에서 상당히 양호한 여건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상당히 재밌는 게요. 호텔과 병원, B2B 기반의 집개미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일종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실외 자율주행이라 해서 일개미라 붙여가지고요. 일개미 같은 경우는 라스트스마일, 그러니까 물류 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실증 단계로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로보티즈를 방문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뜨겁고요. 이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 제품의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 부품이고 일본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일본이 80% 육박하는 시장을 지금 로보티즈와 SPG라는 회사가 이 감속기 시장을 국산화, 대체 수요를 갖고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100개 넘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실내 자율주행 집개미와 실내 자율주행 일개미가 상당히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확대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캐파 증설, 2024년까지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내믹 셀 캐파가 2024년까지 200%까지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390억, 내후년에 540억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는 아직 흑자를 못했습니다. 5억 적자인데요. 내년에 20억, 내후년에 60억까지 이익단에서 늘어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로봇 관련된 탑픽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을 주제로 한 이런 ETF 거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그런 소식인데 지금 관련 특징주로 로봇 퀴즈 고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특징주 대한항공 뽑아주셨는데 환율이 참 걱정입니다. 여행 이제 좀 쉬워지지 않나 싶었는데 환율이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대한항공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대한항공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스탑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여객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메꿨던 물류, 그러니까 화물이 정점을 찍었다고 정점을 통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이미 정점 찍고 상당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임 자체도 유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유가가 많이 빠져서 원가단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워낙 고환율 때문에 여행 비용 부담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변에 비행기값 비싸서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 국제선 증편이 미주나 유럽 노선으로 확대가 되는데 미주나 유럽 노선이 생각보다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요. 국제선 여객수 기준으로 30% 아직도 언더다. LCC 같은 저가형 같은 경우 20% 미만인데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저가에 밀려서 이 대한항공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중국 항공사들의 운영 기제 확충 여부가 좀 달려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미국이나 구주 노선, 유럽 노선으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늘릴 것이냐에 따라 희비가 달릴 것으로 보고 있고 화물 적재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화물에서 상당 부분 실적이 좋았는데 이 부분이 실적에 상당히 좀 어렵다. 그다음에 여객 수요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벌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거리,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 가장 마진이 좋은 미국이나 유럽 노선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은 좀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 꺾일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 올해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를 찍고 있지만 내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투자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코로나 시국에서 대한항공이 그래도 이 여객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화물로 채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항공주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 되는 건 아무래도 여객일 텐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이 여객에서의 회복세는 아직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속에서 대한항공 지금 스탑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36% 오른 2,38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하락세가 멈추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서 종일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다가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80선에서 2,390선 중반 사이로 코스피 상승폭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 머물면서 외국인 팔자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외국인 매도 규모 장 마감을 향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재 4,625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 중인데요. 개인은 1,426억 원, 기관은 3,133억 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가 특히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36%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33%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이 종일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로 나흘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3%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33% 오른 77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일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776선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장중 대체로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장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으로 장 마쳤는데요. 이 정도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잘 넘긴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오랜만에 줬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2%나 반등을 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0.3%밖에 반등을 못했네요. 이거는 이제 추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석을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오늘 못 올라갔던 종목들은 추석 이후부터 이제 움직일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너무 약세로 떨어져 버리니까 혹시나 미국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려감 속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계속 반등을 못 주니까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래버리니까 어제까지 이렇게 반등이라는 반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흔들림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도 별로 안 빠지고 일본 시장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 난 종목들은 추석 전에는 좀 챙기시고 그리고 손실이 좀 작은 종목들은 일단 현금화를 했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나빠서 혹은 굉장히 급락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직 희망은 있는데 바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얘기가 이제 어제까지 얘기였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조금 늦게 나왔는데 좀 나올 거였으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계속 나왔으면 됐는데 어쨌든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게 좀 더 가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양봉을 하나만 모으면 안 되고 2개, 3개, 4개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모아놓은 상태로 32,000을 돌파를 하고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좀 빠지지 말고 여기서 양봉을 모아가지고 12,000을 돌파를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텐데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재미없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랬던 이제 시장이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장이 빠지는데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이 빠지면 당연히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빠지면은 지수가 빠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는데 올라가는 걸 보니까 좀 배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는 잘 버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지수가 오늘 폭등은 안 했지만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사료주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주는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무너지기보다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자면 아직까지는 크게 손실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났어도 이번 달 안에 뭐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20% 안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너스 2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추석 이후에서 시장이 반등만 주면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쉽습니다. 이게 반등 주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 10% 먹는 거는 너무너무 쉽고 2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생길 거고요. 결국 시장만 반등 주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기가 안 깨지고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면서 반등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잘 버티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차 전지도 강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약했었던 제약주라든지 그리고 사료주들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이 무너지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거를 전문가 생활을 16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무너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박스권으로 받쳐놓고 개인 투자자들 털어놓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대충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강한 종목들은 굉장히 또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 안 좋다고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한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40%, 50% 떨어졌던 게 2018년도, 2019년도, 그 이전에서 2015년도도 이렇게 명절 전에 막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빠지면서 끝났던 적이 많은데 지금 뭐 기껏해야 마이너스 20%면은 저는 양반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 다 살릴 수 있는 권 안에 있으니까 힘내시고 추석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종목 2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주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사료주입니다. 자, 대주산업인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일단은 푸틴이 그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국가적으로 이제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갖고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제 흑해에서 그 수출되는 그 곡물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 곡물 운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또 제한을 하니까 러시아와 개발도상국들이 속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일단은 속았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제 투르키예죠. 우리 과거의 터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푸틴이 흑해에서 수출되는 그 곡물들을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고 유럽 연합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수출 제한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갖고 이제 또 사료 가격도 올라가고 또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갖고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연말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 같으니까 대주산업 그냥 보유하시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연말까지 이미 거의 다 왔잖아요. 10월달,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9월달 지나가면 일단 4개월, 9월달까지 그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코스모학입니다. 자, 코스모학 이거 예전에 이제 한 몇 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과거에 이거 추천했다가 한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안 가갖고 엄청 그 욕먹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줬는데 안 가갖고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2021년도에서 한 3번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싸게 추천할 때는 9,000원대였고 비싸게 추천할 때는 13,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많이 올라갔느냐? 일단 지금 이슈는 이제 한국 전기차 수출이 세계 4위 정도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이 났거나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 오징어 다리 남겨온 사람들은 이 강한 종목을 굳이 던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실전 매매용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게 2년 전에 9월 22일 날 여기서 추천해놓고 욕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 하도 안 가갖고 20%인가 30% 마이너스 났다고 난리 났던 종목인데 난리 나긴 어딜 난리돼요. 잘만 가는구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바닥에 있다면 그 섹터가 죽는 섹터가 아니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184.1%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서도 3번, 4번 더 추천했었죠. 2021년도에서도. 13,000원대, 12,000원대, 13,000원대 그때도 추천했다가 물 먹었지만 결국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바닥에 있을 때에서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지금 그래도 추석 전이지만 좀 강하게 올라갔으면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 75점 미,
2차 전지는 85점 우,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후성도 강했고 에코프로도 강했고 다 강했어요. LG화학도 강하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은 강했기 때문에 85.5 우 평가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왕 오르는 거 좀 더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점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많은 분들 장거리 운전 하실 것 같은데요. 운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